살다 보면 주변에 유난히 좋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이가 끊이지 않고 위로받을 일보다는 오히려 위로할 일이 더 많은 사람들 말이죠.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며 정말 인복이 많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인복이 좋은 사람은 남을 칭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칭찬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복이 좋다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단순히 입이 무겁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핵심이 단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본질에 달려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이라고요. 그러나 세상사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이면에 불안한 마음이나 계산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면 상대방은 그 미묘한 기운을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 인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명처럼 주어지는 우연한 행운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보다는 행동을, 그리고 칭찬의 달콤함보다는 신뢰의 견고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세 가지를 미친 듯이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실, 절제, 그리고 진심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굳이 사람을 애써 구하지 않아도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정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많은 경우에 통용되는 지혜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첫째, 성실은 곧 믿음을 낳습니다. 말보다는 꾸준한 행동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당장 없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꾸준함과 진정성은 저절로 증명될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즉,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실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내면의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자신에게 약속한 일을 실천하는 것, 혹은 맡은 일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것. 이런 작은 성실함들이 쌓여 한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번지르르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며 이는 마치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와 폭을 증명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꾸준히 노력하여 개선하려 합니다. 이런 내면의 진실함은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며 그 결과 신뢰라는 굳건한 다리를 놓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능력이 뛰어나 보이는 사람도 많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믿음을 주는 사람은 바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혹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한번 묵묵히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고 그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성실함이 항상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실함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실함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신뢰를 쌓아줍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하는 정신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서 인내란 성실과 맞닿아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끈기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성실함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삶의 태도이자 존재의 방식이 됩니다. 이처럼 성실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좋은 인연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번뜩이는 재능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루할 정도로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습니다. 이들의 성실함은 단순히 부지런함을 넘어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 앞에서 사람들은 존경심을 느끼고 기꺼이 협력하고자 합니다. 성실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따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함은 한 개인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의 주변에는 늘 지지자와 조력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모습은 타인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은 비단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말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절제는 품격을 만듭니다. 과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 태도는 감정, 욕심, 심지어 말까지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겨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곧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는 절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자극에 노출됩니다. 맛있는 음식, 값비싼 물건, 타인의 시선, 그리고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들까지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단순히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격분하거나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호흡 멈추어 생각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절제된 사람은 오히려 그들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됩니다. 물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성으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삶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의 절제 역시 중요합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발언하는 사람은 그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삼가고 꼭 필요한 말만 골라 하는 태도는 당신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말이 경솔하거나 과하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오히려 말수가 적더라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욕심의 절제는 어떨까요? 자신의 것을 너무 많이 가지려 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론 적절한 욕심과 목표의식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탐욕이나
시기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욕구 또한 존중할 줄 압니다. 이런 상호 존중의 태도 속에서 비로소 좋은 인연이 싹트고 자라나는 것이 아닐까요? 절제된 행동은 때때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은 관계를 망가뜨리지만 한 박자 늦게 침묵을 택함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능동적인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빠르게를 추구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절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미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절제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의 절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와 경험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말의 절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감정의 절제는 충동적인 행동을 막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결국 절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런 절제된 삶의 태도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존경과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절제하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복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셋째, 진심은 관계를 완성합니다. 가식 없는 마음, 이익을 따지지 않는 순수한 눈빛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닿은 진심은 쉽게 변하지 않고 오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지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다. 어쩌면 진심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 순수한 의도로 다가가는 태도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드러내는 일은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이거나 상처받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진심 대신 포장과 기술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꾸밈 없는 진심입니다. 진심은 말보다 눈빛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전해집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나의 아픔에 공감해주며 내가 어려울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진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굳건한 신뢰와 유대감으로 발전합니다. 물론 진심이 항상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심이 오해를 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가치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진심으로 맺은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심은 곧 존재의 진실성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용기입니다. 이러한 진실된 만남 속에서 비로소 관계는 살아 숨쉬고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친구와 아무런 계산 없이 순수하게 어울렸던 것처럼 진심은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줍니다. 인복 좋은 사람들은 이런 진심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삶 자체로 진심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진정성이 담겨 있고 그들의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물론 세상에는 진심을 가장한 기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진심은 결국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진정한 인복이란 결국 타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은 인간관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가식적으로 대하는 관계는 일시적으로 편안할지 모르지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진심을 내어주는 관계는 처음에는 상처받을 위험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굳건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를 단순한 호의로 치부했지만 그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빛을 발했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도와준 것은 바로 그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단순한 인맥을 넘어선 인복이었습니다. 이는 진심이 결국 관계의 씨앗이 되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은 영혼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결합은 계산이나 이성적인 판단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영혼과 영혼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상대방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성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교류는 비단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화합을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심은 화려한 수사나 번지르르한 말솜씨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마치 따뜻한 온기처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 있는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실, 절제, 진심은 서로 떨어진 덕목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인간 내면의 균형을 이루는 세 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성실이 우리의 행동을 굳건하게 한다면 절제는 우리의 감정을 고요하게 다듬고 진심은 그 고요함에 따뜻한 온기를 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릴 때 한 사람의 존재는 신뢰로 빛나게 되고 그 빛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복을 그저 운으로 여기며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 열매를 맺듯이 인복 또한 우리의 태도와 노력에 따라 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고 헤매기보다는 먼저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함을 통해 시간의 신뢰를 쌓고 절제를 통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진심을 통해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다면 인복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의 관계는 늘 복잡하고 미묘하며 때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상처받고 절제해도 오해받으며 진심을 내어 보여도 외면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 덕목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함을 향한 훈련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살 속에서 조용하고 꾸준하게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성실은 내가 약속한 작은 일 하나를 반드시 지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지키는 것, 혹은 맡은 업무를 마감 기한에 맞춰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은
당신의 성실함을 꾸준히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의 절제는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어 한 호흡 깊게 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불쾌하게 하거나 욕심이 과하게 차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짧은 순간의 멈춤은 충동적인 행동을 막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게 돕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심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불필요한 비난보다는 지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진심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 반복되면 당신을 둘러싼 주변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며 마침내 당신 인생의 온도가 따뜻하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복이라는 것은 결국 복이 되는 사람이 될 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혹시 당신은 복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결국 당신의 인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인복은 기다림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태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이 인복의 씨앗을 뿌리고 가꿀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단순히 개인의 성품을 닦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 자본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할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함께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인복은 우리 주변의 긍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실, 절제, 진심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가치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복이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말을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쌓이고 시간으로 증명되며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당신이 성실할 때 사람은 당신을 믿고, 당신이 절제할 때 사람은 당신을 편안해하며, 당신이 진심일 때 사람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복이 좋은 사람은 굳이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삶을 정직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결국 남을 사람만 남습니다. 오늘부터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복이 될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순간부터 인복은 이미 당신의 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큰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